네, 안녕하세요. 미국 영국 위치학대 전문 그룹 판메디 랩입니다. 오늘은 미국 위치학대 목표로 대학 학부 입학을 준비하거나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해서 입학 전에 선행학습의 중요성, 그리고 그로 인한 효과, 그리고 선행학습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미국 위치학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치학대 입학을 목표로 그 학부 입학을 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들이 뭐 영어에 대한 핸디캡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의치학대를 위해서 학부 입학 후에 어떤 과목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공부하게 될지, 그리고 입학 전에는 어떤 선행학습, 어떤 학습을 준비해야 될지 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학생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이제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나 아니면 또 학부모님들이 국내 고등학교에서 학습했던 이제 사이언스 과목이 있죠. 케미스트리라든가 바이올로지, 화학이나 생물 같은 과목들하고 미국 대학에서 이제 배우게 될 사이언스 과목들, 이게 영어와 한글에 대한 부분만 다를 뿐 내용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미국, 영국, 한국 다 똑같이 배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국제학교에서 AP나 IB 과목을 공부했던 학생들도 이제 고등학교 사이언스 과목을 배웠다면 이제 대학교에서 배우게 될 사이언스 과목들도 다 동일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충분히 커버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엄연히 또 다르고 범위도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과학 과목들에 대해서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도 미국 대학에서 배우게 될 때 또 여러 변수들도 있고 낮은 학점을 받거나 페일할 수도 있고 의치학대 지원하기에 부족한 스펙을 갖게 되는 경우도 참 많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려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안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정리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를 도와서 좋은 말씀 전해 주실 판메디랩의 메인 튜터 선생님 션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생님께서 큰 역할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미국 약대 먼저 미국 약대를 준비하고 관심 있고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미국 약대 프로세스부터 먼저 좀 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약대 지원을 준비하거나 미국 약사를 목표로 해서 미국 약대를 고민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요즘에 가장 많죠. 미국 약대를 이제 보시면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2+4 또는 3+4가 될 수도 있는데 4 년제 약학 전문 대학원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약학 전문 대학원 PharmD 과정으로 진학을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 학부에서 2 학년 또는 3 학년까지 수료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GPA가 뭐 3.4, 3.5 이상은 나와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PharmD로 진학을 하는데 보통 이제 요즘에 학생들 중에서도 상위권 약대, 좋은 약대를 가기 위해선 당연하겠지만 3.5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보다 낮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그 지원해 하게 될 약대 랭킹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특히 유학생이라면서 이제 그 이 상위권 약대는 같은 지원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GPA보다 더 높아야죠. 이 약대에서 요구하는 필수 이수 과목들도 다 이수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중위권 또는 상위권 약대 희망하는 학생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액티비티 요즘에 피켓이라는 약대 입학 시험도 없어지고 있는 추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액티비티에 대한 학부에서 뭐 쉐도잉이라든가 아니면 닥터가 아니라 이제 뭐 약사 쉐도잉 아니면 메디컬 발런티어 같은 그런 액티비티들도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업에만 집중하기엔 굉장히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이 0+6이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학부 과정과 약대 과정이 통합되어 있는 6 년제 통합 약대라고 하는데 아마 미국 약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통합 네. 약대에서 프리팜 트랙에서 팜디로 넘어갈 때 필요한 거는 이제 GPA 3.4 또는 3.5 정도만 유지하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별도로 이제 필수 이수 과목 부분만 이수하면은 액티비티 없이 팜디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시원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보통 이렇게 그 미국 학부에서 학부는 이제 한국과 달리 4.0 만점이죠. 거기에서 보통 3.4, 3.5 이 정도라는 수준이 일반적으로 뭐 스템 계열에 있는 일반 모든 학생을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그래서 이게 웬만하면 만들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면 3.5 정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선생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3.5라는 거는 대부분의 이제 평균이 A- 또는 B+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상위 10% 안의 학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 문제는 이제 1, 2학년의 수업이 이제 제너럴 케미나 제너럴 바이오 이런 기초과학 과목도 있긴 한데, 그 이후에 그 다음 단계 수업인 아나토미 앤 피지올로지 그리고 올가닉 케미스트리, 마이크로바이올로지까지도 실은 2학년 수업으로서 여기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 뒷부분의 수업들을 생각을 해볼 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GPA 3.5를 맞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에게. 특히나 이제 GPA가 3.5는 어떻게 보자면 미니멈의 개념이지 절대 이게 합격 보장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치자면은 국제 학생으로서 유학생으로서 좀 안정권을 노리자면은 그거보다 더 높은 GPA가 있어줘야 되는 게 실은 현실이고요. 네, 그렇죠. 지금 시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고 있는 이제 학생들이나 그 교수 미국의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물어봐도 스템 계열, 일반 바이올로지라든가 뭐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이제 스템 계열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3.5 정도의 GP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를 하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점수다. 3.5가 절대 낮은 점수 아니고 만들기도 어려운 점수다라고 얘기를 다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일반 스템 계열이나 뭐 미국에 있는 문과 BA 같은 곳이 아니라 BS도 아니고 의치학대를 가는 학생이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보다 더 높은 잣대를 요구하고 있죠. 약 의대뿐만 아니라 약대도 요즘에 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약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1-2학년 때 공부하게 될 여기 그 GPA 바로 우측에 있는 프리레퀴지 서브젝트 필수 이수 과목 어떤 과목들이 있길래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과목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좀 볼게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 이건 미국 약대 과목, 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과목들이 모두 다 필수 이수 과목들입니다. 물론 미국의 약대 중에서 일부 약대는 뭐 예를 들면 피직스를 요구하지 않는다든가 한두 개 과목들이 차이가 있을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동일하고요. 요 아래에 있는 그 보라색일까요? 이 색계에 있는 과목들은 이제 약대 들어가면 배우는 과목이니까 오렌지색에 있는 과목들만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오렌지색 필수 이수 과목들 약대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데 이런 과목들을 보통 이제 프리팜이 아니라 BS에 있는 학생들도 2학년 아무리 못해도 3학년 1학기 전까지 다 거의 4학기 5학기 안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3.5 이상을 유지하고 만들어야 된다.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게 그 어느 정도 학점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이게 정말 학교마다 난이도가 다를 수 있고 교수님마다 분명히 그 수준 차이나 아니면은 그 난이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갖춰진 학생들이 이걸 GPA 3.5 이상을 맞을 수 있고요. 미국이라고 해서 인제 사교육이 적거나 아니면은 인제 학원이 미국에서도 백인의 정말 공부 잘하는 중상위층 아이들이 가는 곳이 미국에서도 의대, 약대, 치대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 실은 한국에서 유학생들이 하거나 아니면 다른 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AP나 IB 같은 과목들을 충분히 공부하고 오기 때문에 올가닉 케미스트리나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아나토미 피지올로지 이런 계통의 수업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닥뜨렸을 때 정말 굉장히 어려워서 이 부분에서 학생들의 유급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부분에서 올가닉 케미스트리가 특히나 그 파마시 계통에서는 가장 학생들을 많이 떨어뜨리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네. 어렵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굉장히 어려운 과목들이고 여기에서 GPA 3.5 이상을 받는 것은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하는 일입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방금 보셨던 약대 필수 이수 과목들 1 학년 때부터 학기별로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 내용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다음에 본인이 수강 신청을 바꾸거나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프리팜 트랙 BS가 아니라 프리팜 트랙으로 입학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좀 먼저 볼게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1 학년 1 학기부터 정말 빡빡하죠. 물론 여기 위에 또 교양 과목이 있고 뭐 잉글리시 라이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빼고 사이언스 과목하고 필수 이수 과목 위주로만 정리를 해도 이렇게 굉장히 많죠. 1 학년 때부터 젠켐, 젠바이오, 칼큘러스도 듣고 랩도 들어야 되고 더 다 이런 것들은 다 1 년짜리죠. 또 올가닉 케미스트리 또 1 년짜리 1, 2로 들어야 되고 2 학년 때부터는 정말 정신없죠. 바이오 케미스트리, 마이크로 바이오, 뭐 피지올 너무너무 많죠. 문제는 이 학생들 중에서 미국에 있는 약 160 개가 되는 약대 중에서 중하위권, 하위권으로 갈수록 더 조건들은 까다롭지 않고 편해지는데 아무래도 당연히 유학생들도 그렇고 미국에 웬만하면 랭킹 하나라도 더 높은 학교를 가고 싶은 게 당연하겠죠. 그런 학교들은 조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 이 GPA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약대 입학 시험 피켓이 없어지면서 입학 사정관들의 입장에서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할 때 GPA 외에 이 액티비티를 점점 더 크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액티비티라는 게 쉐도잉 아니면 리서치 뭐 그 메디컬 발런티어 이런 것들인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에만 집중을 할 수가 없고 공부뿐만 아니라 주말마다 봉사활동하러 다녀야 되고 이제 그렇게 집중할 수 없는 어떤 환경 속에서 더더욱 더 아까 말씀드렸던 3.5 이상의 GPA 만들기는 더더욱 더 어려워지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프리팜 트랙에서 GPA뿐만 아니라 액티비티까지 동시에 병행해서 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수준도 어려울까요? 우선 학점을 올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데 실은 학점을 4 점이나 이렇게 그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뜻은 그 학생이 모든 정신과 모든 에너지가 공부에 매달려 있다라는 뜻이 되고요.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은. 그렇다라면은 실은 쉐도잉 리서치 볼런티어 같은 것들은 본인이 힘을 내고 짬을 내서 어디가 좋을지 알아보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어떤 그거 자체가 에너지를 소모하고 애초에 인제 이런 학습 분야에서 먼저 한 단계 앞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를 짬내서 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들고 이거 자체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고요. 굉장히 학업적으로 우수한 습관이 갖춰져 있고 능력이 갖춰진 학생들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미국 의대 프로세스를 좀 볼게요. 지금 학생들 중에서 또 미국 의대에 관심 있거나 준비하는 학생들, 고등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 중에. 그리고 참고로 미국의 의대, 치대, 수의대, 특히 미국 의대와 치대의 프로세스는 거의 동일합니다. 요 중간에 있는 MCAT이라는 시험이 DAT, 그다음에 요 D가 좀 달라지는 거 외에는 대학원 형태로 돼서 의대, 치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같이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학생들은 일단 프리메드 트랙 아니면 BS 트랙으로 해서 4 년간 학사 학위가 보통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대학으로 입학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고 4 년간 준비 열심히 하고 MCAT 시험 보고 그다음에 메디컬 스쿨로 진학을 하는 요 프로세스로 가게 되고 여기 USMLE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게 미국 의사 면허 시험이죠. 1, 2, 3로 해서 나눠지고 이렇게 해서 의사 레지던시 과정까지 가게 되는데 미국의 의대에 지원하기 위한 지원자들의 조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GPA가 일단 3.8 이상이다. 아까 약대보다 훨씬 높죠. 치대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리레퀴짓 필수 이수 과목, 학부에서 필수 이수 과목, 그다음에 그 MCAT이라는 시험이 있죠. 미국 의대 입학 시험. 그리고 액티비티가 있는데 아까 전에 약대에서 보셨을 때는 약대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맥스 7, 80, 70시간 정도면 됐는데 의대 치대는 300시간 이거는 최소입니다. 350시간 엄청납니다. 이게 보통 이제 그 학부에서 진행할 때 2-3년 걸리는 수준의 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뭐 지금만 이렇게 봐도 한숨이 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번엔 그 미국 의대에서 요구하는 필수 이수 과목, 학부의 필수 이수 과목을 볼게요. 지금 오렌지색만 보시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방금 보셨던 약대 필수 이수 과목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몇 개가 더 추가돼 있고 이 보라색의 과목들도 필수 이수 과목이에요. 뭐 사이콜로지부터 해서 이런 과목들이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교양 과목 중에서 잉글리시 라이팅이라든가 매스 칼큘러스 같은 그 정도 난이도가 아니에요. 양도 많고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결국은 이 많은 과목들이 다 필수 이수 과목 3학년, 4학년 전까지 끝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피직스 필수고 여기에 뭐 아나토미뿐만 아니라 제네틱스라는 것도 있죠. 유전학 그리고 뭐 모레큘러 셀룰러 마이크로 굉장히 많이 있죠. 선생님이 보실 때 이제 약대보다 이렇게 많은 필수 이수 과목들을 포함해서 전체 그 GPA 오버all GPA 전체 3.8 거의 뭐 만점이죠. 만점인데 이건 어느 정도로 어려운 것일까요? 뭐 이제 체감이 잘 안 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4.0, 3.8 이게 뭐 어느 정도야?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가뜩이나 미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하는 이 MCAT 시험까지 준비해야 되고 또 액티비티 300, 350시간 이거를 하나로 다 병행하면서 3.8 이상을 만든다.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정리를 하자면. 굉장히 자주 말씀을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3.8 이상이라는 거는 B가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전부 다 A- 네. 또는 A여야지 나오고요. 음.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이사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혼자서 이만큼을 하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실은 미국 문화에 아주 이제 해박한 유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실은 이제 메디컬 스쿨은 정말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중도 포기하는 비자 문제나 뭐 그런 것도 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그 과정 가운데서 본인이 이건 너무 혼자서 하긴 너무 어렵다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어렵죠. 맞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통계 자료가 있는데 미국의 의대를 목표로 해서 대학교 1학년 때 나 열심히 의대 한번 진짜 도전해 볼 거야. 어떻게든 갈 거야라고 결정한 학생, 준비 시작한 학생이 10명이라고 하면 실제로 미국 의대 지원을 일반적으로 갭이어를 이용하지 않으면 4학년 1학기 전에 여름 때까지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접수하는 학생이 그 아까 얘기했던 10명 중에 2명이 안 된다는 거. 8명은 중도 포기. 근데 중도 포기가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신감 부족 또는 이제 학점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80%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나 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거의 4년간 모든 과목에 대해서 A를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어떤 그 무한한 책임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약대처럼 이번에는 의대를 준비할 때 학생, 프리메드 기준입니다. 그래서 프리메드 트랙에 있는 기준의 학생, 시대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학년 때부터 이수 과목을 볼까요? 뭐가 더 많아졌죠? 아까 보셨던 이수 과목들 거기 쭉 있죠. 거기에 중간에 보통 우리 그 현 선생님이 의대 쪽이라서 제일 잘하시겠지만 보통 2학년 1학기 때부터는 MCAT을 반드시 시작을 해야 된다. 왜? MCAT 공부하는 양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1학년 때부터 쭉 계속 액티비티는 3학년 2학기, 4학년까지도 쭉 최대한 많이 그 본인의 스펙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더더욱 약대보다도 이 3.8이라는 마에 만점 수준에 유지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워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번에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의대나 치대 준비하는 학생들, 뭐 3학년 때까지 보통 다 끝내고, 특히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갭이어를 이용하기 어렵죠. F1 학생 비자도 졸업하면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것들 다 끝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체감하는 난이도, 어려움 정도 어느 정도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사는 실은 백인 친구들이나 이제 주이시들, 이제 유대인들 아니면은 미국에 있는 아메리칸 인디안들, 미국에 이제 미국계 인도 분들이 의대 쪽에 많이 오셔서 그분들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던 사람들이 애초에 이
메디컬 스쿨을 인제 기준으로 해서 준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2 학년엔 뭘 해야 되고 이때는 뭘 해야 되고 지금 이 순간엔 뭘 해야 되고가 머릿속에 다 들어 있고 이거를 인제 자기네들이 배워 왔고 대부분 인제 부모님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도와준 인제 그 길잡이가 있었죠. 계속해서 인제 이때는 뭐가 갖춰져 있어야 되고 이때는 뭐가 돼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메디컬 스쿨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30이 넘었거나 굉장히 좀 그만큼의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려서 돌아서 이렇게 오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만큼 해야 될 것과 준비해야 될 것 그리고 그 과정이 굉장히 정말 정교하게 짜여져 있지 않으면은 그 딱 한국 사람들이 생각한 것만큼 이제 4년 공부, 4년 인제 의대 그다음에 4년 인제 뭐 레지던트 이런 식으로의 트랙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저희 선생님하고 같이 저도 계속해서 "어렵다, 어렵다. 불가능해 보인다. 쉽지 않다."라고만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쪼금 슬라이드를 좀 더 보시면 어렵긴 하지만 가능성이 있고 전략이 필요하지만 전략도 방법도 있다. 이 부분으로 이야기를 갈 거니까 그렇게 좀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어려워서 불가능하다는 아닙니다. 자 그럼 이렇게 미국 약대나 의대 또는 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과연 학부에서 그러면은 이제 GPA를 좀 덜 신경 쓰고 그다음에 다른 스펙, 액티비티 같은 뭐 MCAT 같은 이런 다른 스펙들을 만드는 데 시간을 더 투자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냐? 뭐 당연하겠죠. 여기 학부 입학하기 전에 학부 과정에 대해서 미리 공부한다. 남들보다 1년 또는 2년 이상 앞서서 공부를 시작한다. 이 부분은 당연하겠죠.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지금 현재 이미 의대나 치대 또는 미국의 약대를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단계 현재 단계가 본인이 미국의 대학교 학부 1-2 학년 재학생일 경우에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행학습에 대한 개념 자체가 지금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이제 GPA를 높이는 데 있어서 스스로 혼자 먼저 만들어 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GPA 같은 거는 이런 GPA 필수 이수 과목들에 대한 GPA 같은 건 비용을 들여서라도 전문 튜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그 시간대에 액티비티 다른 스펙을 만드는 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 뭐 이 학교 공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외 선생님이든 어떤 다른 뭐 선배님을 통해서라도 어떤 배울 수 있는 제3 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데 우리 현 선생님께서 곧 말씀드리겠지만 이 액티비티는 제3 자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본인이 다 찾아다니고 본인이 발품팔이처럼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학교 헬스 어드바이저가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다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비율, 노력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얼마만큼의 그 목표치가 있냐에 따라서 준비 과정 또한 그만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준비 과정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은 실은 그런 말 그대로 이걸 미리 해본 사람과 이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실은 여기에서 한 스텝이나 아니면 한 번 뭔가가 잘못됐었을 때 그거를 '아 이거 내가 잘못했네. 다시 이거 해 봐야지.'라고 했었을 때 보통 인제 1년 텀으로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저거 했었을 때 이걸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의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틀이 그런 식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시기마다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 시기에 놓치면 안 될 게 무엇인지를 그때그때 포인트를 잡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 공부를 했는데 지금 가운데서 만약 공부하는 게 어렵고 지금 책을 다시 처음부터 정독하고 실력을 쌓고 물론 좋죠.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고요. 그런데 그 필요한 시간을 쌓는 과정은 실은 이미 전에 어느 정도 돼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아서 실력 쌓는 것 자체 과정도 굉장히 빨리 이게 진행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과정 가운데서 너무 늘어지고 너무 이 힘들어지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게 되는 또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제 이미 해본 사람들과 이미 이걸 경험하고 이미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얼마만큼 하면은 얼마만큼이 됐고 이게 뒤에서 이제 새롭게 이걸 시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했는지를 보이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올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데
이걸 준비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눈앞에 너무 막막하고 정말 길이 없어 보이고 아까 말씀하신 10중 8명 중도 포기는 실은 그만큼의 막막한 길이고 인터넷에 찾아봤을 때 부정적인 피드백과 그런 것들은 항상 '아 그냥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로 이끌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엄밀히 따져서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실은 이거는 준비 과정과 정확한 커리큘럼 그리고 정확한 이 가이던스가 있었을 때 저는 자기가 스스로 어느 정도 공부에 자신이 있고 스스로 이제 어느 정도 끈기와 노력이 있다라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있다면 충분하고 적절한 도움이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한 가치 있는 네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학생들을 상담하고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많이 본 적이 있었는데 국제학교 또는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제 공부하고 졸업까지 했는데 이제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AP 사이언스, 뭐 피직스, 캠, 바이오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뭐 거의 4.5점대까지 굉장히 좋게 유지하고 잘 만들어서 아주 자신에 찼던 학생들이 이제 미국 의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교 학부에 뭐 유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여러 좋은 명문대 쪽으로 뭐 갔죠. 갔는데 실제로 가고 나서 그 대학 입학 후에 이 사이언스 과목에 대해서 생각보다 고전하는 학생들이 GPA가 생각보다 잘 안 올라온다. 그래서 고민하고 고전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아마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뭐 대학교 학부에서 이런 제너럴 사이언스, 제너럴 케미스트리, 제너럴 바이올로지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좀 AP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좀 만만하게 보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 그 이렇게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AP 과목들, AP 사이언스 과목들에 대해서 배우는 그 내용들하고 대학교에서 이제 제너럴 과목들 사이언스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많은 학생들이 비슷하게 보거든요, 같은 선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AP 사이언스랑 이제 제너럴 사이언스가 그 커리큘럼 상으로는 공통된 영역을 90% 이상 갖는 건 맞습니다. 90%에서 95% 이상 커리큘럼 상으로는 공통된 영역을 갖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가르치는 교수님이 또 학교 난이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본인이 특정 영역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이나 이럴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화가 되어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인제 AP 사이언스를 공부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이 AP 사이언스 시험에서 뭐 80% 아니면 70% 이상을 맞으면 A를 맞으니까 딱 그만큼만 하자. 그렇지 않으면은 인제 학원 등을 통해 가지고 아 내가 실은 성적 나오는 거는 학원에서 인제 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이런 어떤 팁들 이런 실력보다도 좀 더 점수를 잘 나올 수 있는 테크닉을 통해서 AP 점수를 인제 맞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본인의 실력이 없이 그 베이스가 없이 인제 대학 수업에 맞닥뜨리게 되고 그랬었을 때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실은 특히나 메디컬 쪽 필드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수업을 한 발 앞서서 나가지 않고 끌려가고 있고 그걸 여러분이 수업 들어가서 처음 듣고 '아 이거 내가 처음 듣는 거네. 내가 이거 책 보고 공부해야지.'라고 하는 거 자체가 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배우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미 해반 지식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교수님의 설명이 이해가 가고 그래서 그걸 공부하는 걸 한두 시간 안에 공부가 끝나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액티비티들 그렇지 않으면 MCAT 준비 그렇지 않으면은 뭐 쉐도잉이라든가 주변에 알아봐야 될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이 갖춰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P 사이언스만으로 실은 '내가 제너럴 사이언스가 커버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건 뭐 이제 AP 케미스트리 문제이긴 한데 이거를 뭐 너무 어렵게 보진 마시고 그 미국에서 고등학교 그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한번 훑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션 선생님께서 저희가 이제 하이스쿨용 AP 케미스트리 문제를 세 문제를 준비했는데 그중에서 한 문제를 좀 자세하게 보고 어떤 유형이고 어느 정도의 난이도인지 이렇게 보고 이런 것들을 본 다음에 그션 선생님께서 설명이라든가 이제 이 부분에서 코멘트를 해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이거는 인제 아토믹 오비럴과 지금 이 periodic table에 관련된 설명이고 여기에서 periodic table의 tendency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필요액 테이블의 텐덴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일렉트로네거티비티예요. 일렉트로네거티비티란 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펄스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 그리고 아토믹 레디어스, 그리고 일렉트론 어피니티까지 세 개의 연구가 이 세 개의 그 값들이 결론적으로 부합이 되면서 일렉트로네거티비티라는 텀으로써 이 아톰 자체가 일렉트론을 얼마나 잘 끌어당길 수 있는지라는 것을 숫자화돼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된 거고, 그 텀 자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뉴클리어 이펙티브 찰지라는 텀을 우리가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보면서 실은 그 이해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보기 문제 자체가 쉬운 편이에요. 보기 문제 자체가 A와 B, C 같은 경우는 First Ionization Energy의 텐dency를 발표했었을 때 어 알루미늄이랑 보름을 비교하는 거. 알루미늄의 인제 First ionization 에너지는 당연히 왼쪽으로 갈수록 낮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필요액 테이블에서 더 높아져야 되죠. 왜냐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일렉트론을 떼어내는 데 있어서 더 힘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인제 larger nuclear charge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론이랑 알루미늄의 그 위치, 필요액상에서 위치를 보면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어 B에서 마찬가지로 First ionization 에너지를 설명할 때 있어서 ionization 에너지는 일렉트론을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얘기를 하고, 그렇게 치자면은 플루오린은 가장 오른쪽 끝에 있어요. 그랬을 때 얘한테서 일렉트론을 떼어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여기에선 그래서 앞에 부분은 설명 맞아요. 플루오린은 인제 ionization 에너지가 옥시전보다는 더 많이 필요로 하지만 옥시전 자체가 일렉트로네거티비티가 플루오린보다 더 많은 건 아니죠. 그래서 보기 자체는 굉장히 straightforward한 편이에요. ABCD를 보자면 보기에서 굉장히 클리어하게 답은 D, atomic radius of chlorine is similar than that of sulfur, 이게 그려질 수가 있고요. 왜냐면은 클로린과 설퍼는 같은 피리오드에 있어요. 피리오드 3 상에 있는데 이 피리오드 3 상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atomic radius가 작아진다라는 걸 여러분들 다 배워요. 그죠? 이 periodic table 파트를 배울 때 다 배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일렉트론과 프로톤의 개수는 늘어나는데 얘네들의 아토믹 그 레디어스 자체, 아토믹 오비럴 자체 레벨은 바뀌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얘네들은 아토믹 레디어스는 더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답은 그래서 D가 돼야 되고요. 2 번이랑 3번 문제도 우리가 같이 보자면은 2번 같은 경우는 가스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제 챕터 5, 보통 중단이나 이런 챕터에서는 챕터 5고 유닛으로 가스 유닛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디얼 가슬러에 따라서 PV는 NRT를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P1V1 over T1은 P2V2 over T2로 이걸 계산을 해놓고 여기에서 브레시와 볼륨 얘네들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될까 정확한 개념을 탑재하고 있었을 때 AP캠이나 이제 하이스쿨캠에서 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MCAT 같은 경우도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는 건 어떤 경우냐면은, 시험이 어려워지는 경우는 퀘스천 자체의 난이도가 크게 바뀌는 게 아니라 퀘스천에 대해서 보기가 어려워질 때 시험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보기가 정말 헷갈리는 시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막 수능 같은 데서도 이상한 문제들은 진짜 보기에 그냥 아와 어만 살짝 다르게 바꾸는 것처럼 그럴 경우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AP캠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그게 굉장히 클리어한 편이에요. 3번 문제에서도 여러분 보시면은 3번 문제에서는 그 3번 문제로 가서 보시면은 지금 리액션이 이렇게 있었을 때 애시드 베이스 리액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value of 그 KA2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었을 때 KA1과 KA2의 차이점을 설명을 하고 있고, 이거는 equilibrium constant of acid excitation constant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셨으면은 이 ABCD를 보고서 답은 D, removing the first proton from the H2SO3 requires less energy than removing the second가 이렇게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보기 자체가 크게 어렵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가셔서 미국 대학의 입학전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 문제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준비가 됐냐를 놓고 생각을 해봤었을 때 우선 여기에서 세 개 중에서 하나도 제대로 보기 어렵고 이제 보고서 인제 '아 이거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다른 메이저나 다른 쪽에 공부를 하신 거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여러분 이 설명을 듣고 계신 거는 기본적으로 메디컬 쪽의 필드에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대학교 1 학년에 오시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 설명이나 제가 얘기하고 있는 터미놀로지들이 굉장히 생소하고 굉장히 이걸 낯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분명히 지금은 여러분 당장 가서 공부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 당장 가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일지, 어떤 준비가 갖춰져야 될 건지를 알아보시면서 그 적합한 필요한 단계들을 거쳐서 공부를 당장 하셔야 되고요. 지금 쌤이 설명한 부분들에서 이제 두 개 이상에 대해서 알고 이제 세 개까지도 답이 뭔지 여러분이 딱 문제 봤었을 때 알고 제가 쌤이 설명한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이 갖춰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지금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거고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하신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한 것과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 잘 파악된 내용들에 대한 적용을 잘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정말 인제 뭐 아이비리그급이나 아니면은 인제 미국에서 20위 대학원에 인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의 교수님이 굉장히 열정적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뭐 화학과 이런 것에 진심일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이 적용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이 갖춰져 있는 상태예요. 지식적으로 갖춰진 거죠.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될 것들은 알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 갖춰야 할 준비 사항은 그 갖춰진 지식들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하는지 그 적용하는 것들 어플리케이션과 얘네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MCAT이라든가 DAT 시험에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연결고리거든요. 지식과 지식의 연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온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 그 부분들을 중점으로 두고서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인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문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제 바이올로지에 대한 내용도 좀 볼 건데 그전에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학생들한테 좀 첨언을 저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 2023년 가을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2024년 지금 미국 대학교 학부 재학생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고등학생인 경우에 그중에서 2024 년도에 미국의 학부에 입학하는 학생이 봄 학기, 여름 학기, 가을 학기 물론 가을 학기에 입학이 제일 많겠지만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 2024년 1월 달에 봄학기 미국의 학부에 프리팜 트랙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저희 학생들도 꽤 있고요. 많은 학생들이 지금 준비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1월 달 이제 무브인 데이 하고 입학하기 바로 전까지 지금 공부할 시간이 사실 12월 달은 뭐 너무 정신없겠죠? 10월, 11월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이 하이스쿨용 케미스트리를 두 문제, 한 문제도 겨우겨우 거의 못 풀겠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거는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입학하자마자 최소한 제너럴 케미스트리나 제너럴 바이올로지 중에 한 과목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프리팜 트랙에 있는 학생은 두 과목 보통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죠. 이건 지금 고등학교용을 못 푼다고 하면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약대 자체에 가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판메디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나을 거고 혹시 이 문제 중에서 세 문제가 다 맞았다 이러면은 만족하지 마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대학교 학부에 1월 달부터 진행하게 될 제너럴 케미스트리나 제너럴 바이올로지 공부도 한번 프리뷰를 꼭 해야 됩니다. 내년 가을에 입학하는 학생도 좀 더 여유가 있겠지만 그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해서 하이스쿨 AP 바이올로지 과목에 대해서 문제를 또 1, 2, 3번을 한번 훑어보고 저희 션 선생님께서 지금 케미스트리처럼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세 문제 중에 어느 정도 아는지 이런 부분들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보면은 여기서도 particular gene has two allele, a dominant allele A and a recessive allele A. Frequency of allele A is 0.55. If the population is in Hardy-Weinberg equilibrium with respect to the gene, then what is the expected frequency of genotype A, big A and small a? 이 경우도 실은 굉장히 실은 straightforward하고 굉장히 간단하죠. 이거는 지금 이거는 솔직히 그 AP 레벨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하르디-웨인버그 이퀄리브리엄 P 제곱 플러스 2PQ 플러스 Q 제곱은 1이다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2PQ가 지노타입 비게이 스몰 a의 그 프리퀀시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어 P가 이제 대문자 A 얼리얼의 프리퀀시니까 0.5, 나머지 스몰 a는 1 마이너스 0.5를 해주면 0.45가 되겠죠. 2 곱하기 0.5 곱하기 0.45 해주면은 답은 D 0.495 나올 거고요. 이번에서도 지금 나온 거 보면 트라이플로이드 바나나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제네릭 공부를 했었을 때 실은 트라이플로이드라고 했었을 때 얘네는 3n 즉 3개 원래 2개 2n짜리가 됐었어야 될 아니면은 짝수로 됐었어야 될 그 DNA 넘버가 트라이플로이드가 돼 있으면서 이걸로 인해서 실은 제대로 된 게메트, 생식세포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Production of gamete is disrupted because of unequal pairing of homologous chromosomes during meiosis가 정답이 될 거고요. 이번에는 C가 돼야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금 보여드린 1, 2, 3번 같은 경우는 실은 제대로 공부를 했었으면은 제대로 이제 기초적인 지식,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들을 알았다라면은 그냥 봤었을 때 바로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굳이 꼬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보기 중에서. 3번에서도 이제 여기 진 플로와 그 여기에서 있었었던 그 제네릭스에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genes for C color and C shape also independently. independent assortment와 이제 separation에 관련돼서 제네릭 separation에 관련돼서 있었었던 이 맨델스 러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 문제인데 여기에서도 그 어떤 이제 이 문제를 꼬거나 그런 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있다라면은 바로 여기에서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스쿨 바이올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3분의 1보다 더 적게 알고 있다라면은 실은 바이오 수업을 제대로 안 들으신 걸 수도 있어요. 바이오 수업을 아예 제대로 안 들으신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수업을 듣고 책을 읽어야 되고, 책을 읽는 것 자체보다 더 좋은 공부 방법은 실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다라면 없을 거예요. 책을 제대로 읽으면서 인강 듣고 이제 노트 정리해 놓고 시간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정말 가장 탄탄하고 가장 좋은 그 기초를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은 굉장히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기초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건데, 네. 그 부분의 작업이 가장 빨리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아예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실은 당장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3분의 2 이상을 알고 있고 이제 3개 다 이제 정확하게 어떤 건지 왜 그런지 알고 있다라고 하신다라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의 준비가 끝난 거고요. 근데 지식의 준비가 끝난다면은 인제부터는 정말 그 MCAT 수준이나 아니면은 그 위에 어드밴스 레벨 수준에서 문제들이 어떻게 적용됨으로 인해서 고난이도가 되는지를 경험을 해 보시면서 '아 내가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어떤 방식으로 나의 학습 방법이 이루어져야 되나.'가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을 해 보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인제 튜터링을 받거나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할지 문의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안주하면서 '내가 적당히 지금 잘하니까 괜찮겠지.'라고 하셨으면은 그 부분에서 그렇게 큰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제너럴 케미스트리, 제너럴 바이올로지를 볼 텐데 이미 영상 보시는 학생들 중에서 이미 반쯤 지치셨을 거예요. 문제를 보는 순간.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간단하게 훑어볼게요.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젠캠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우선 이 1, 2, 3, 4가 일렬로 쭉 나열됐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젠캠에서 인제 지금 여기에서 캐럴라이스트가 뭔지 찾는 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인제 챕터 11의 키네틱스, 케미컬 리액션 레이트에 대해서 관련해서 인제 공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엘리멘터리 스텝들을 보고 그 엘리멘터리 스텝 안에서 인터미디에이트과 캐럴라이스트를 구분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인제 알아보는 방식으로 인제 문제가 나왔고, 보면은 인제 뭐 보기가 좀 더 살짝 어려워요. 왜 보기가 살짝 어렵냐면은 가장 일반적인 보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거보다 한 단계 꼬여져 있거나 아니면은 가장 일반적인 거보다 그다음 단계의 지식이 포함돼서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형태로 문제가 나와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인터미디에이트에서 보통 많이 배웠는데 캐럴라이스가 나왔고, 캐럴라이스와 인터미디에이트의 특징은 캐럴라이스는 프로덕트 사이드가 아니라 리액턴트 사이드에 먼저 등장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케미컬 리액션이 끝났었을 때 최종적인 밸런스된 이퀘이션 썼을 때 얘네들이 존재하지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선 그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는 게 CL2밖에 없죠. CL2는 리액턴트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먼저 나오고 있고 프로덕트 사이드에도 CL2가 두 개나 만들어져서 서로 간에 캔슬아웃이 돼서 결국에 케미컬 리액션 나중에 밸런스 이퀘이션을 써주면 저것들은 다 캔슬아웃 될 거예요. 2번 문제는 보자면은 2번 문제도 엔트로피, 엔탈피 그리고 기브스 프리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보기가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보기에서 가장 일반적인 샘플에서 여러분이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더 들어가 있는 상태의 질문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3번 문제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which of the following balance equation is labeled incorrectly? 이거는 실은 여러분 아예 이제 AP캠에서는 다루지 않는 부분인데 젠캠에서 다루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AP캠에서는 이 뉴클리어 캠과 올가닉 캠이 이제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뉴클리어 캠과 올가닉 캠의 기본들, 가장 기초적으로 이제 베라리케이나 알파 무브먼트, 일렉트론 캡처 그리고 파지트론에 관련된 것들 이런 기본적인 뉴클리어 케미스트리에 관련된 내용들은 젠캠에서만 다뤄지고 올가닉 캠도 마찬가지예요. 올가닉 캠의 기본은 젠캠에서만 다뤄지고 인제는 AP캠에서는 다뤄지지 않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젠캠과 인제 일반적 AP캠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젠캠을 인제 여기에서 하나도 모르시 실은 여기에서 여러분들 하나도 모르시면은 당연히 인제 공부를 하셔야 되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도 인제 아까 했었었던 그 하이스쿨 케미스트리 하나도 모르는 상황보다는 젠캠에서 지금 말했었던 거에서 하나도 모르는 상황은 좀 더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있는지 대학교에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학교에 있는데 지금 3분의 1 지금 하나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시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학기가 시작된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빠른 도움이 필요하고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잡고 공부를 시작을 하시고 제대로 인제 덤벼들어서 하셔야 될 분이 그 순간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얘기한 거에 2개 또는 3개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시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 바탕으로 그 잘 풀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인제 문제를 더 많이 풀어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고민을 잘 하시고 그리고 이거에 관련돼서 어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공부를 더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고요. 여러분이 지금 대학생이시라고 하고 한다면은 실은 학교 공부가 괜찮은지 학교 공부에서 큰 어려움이 없다라면은 인제 MCAT 또는 인제 아까 말씀하셨던 액티비티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즉 지금에 있는 커리큘럼 이상의 것들에게 눈을 좀 돌려서 그것들을 인제 먼저 채우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너럴 바이올로지에 대한 내용들은 What best characterizes the law of ATP in cellular metabolism? ATP가 인제 셀룰러 메타볼리즘에서 어떠한 역할을 갖느냐라고 했었을 때 비슷한 문제가 저기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그 하이스쿨 바이올로지에서 나올 수 있는데 보면은 보기가 굉장히 살짝 더 헷갈리게 돼 있어요. 당장 A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이드롤라이시스 오브 ATP가 이걸로 인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 ATP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게 결국 포스페이트 그룹이 떨어지는 건데 그 떨어지는 과정이 하이드롤라이시스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가 밖으로 발생한다. A부터 답이 맞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보면은 얘네가 Hits the surrounding environment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실은 Hits the surrounding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이드롤라이시스 오브 ATP를 통해서 또 다른 리액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커플링 에너지가 리액션이 일어나죠. 이런 것처럼 보기가 좀 더 어려워진 게 느끼실 거예요. 보기가 좀 더 컴플리케이트해져 있고 보기에서 좀 더 여러분들한테 아 정확한 개념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여러분의 개념이 좀 더 블러리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라고 여기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2 번이랑 인제 3번 문제도 보자면은 2 번에서도 인제 엔자임의 펑션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은 여기에서 굉장히 엔자임 펑션 자체가 쪼끔 헷갈리게 돼 있어요, 보기 자체가. 살짝살짝 정말 한 포인트를 잡아서 그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답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긴 한데 답은 그래서 여기서 우선 C가 돼 줘야 되고요. 3 번에서는 보자면은 이니비럴, 엔자임의 이니비럴에 관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도 어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B가 돼야 되겠죠. 알로스테릭 이니비럴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게 옳은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젠바이오에서 지금 3분의 1 이상 지금 아예 여기에서 하나도 제대로 된 게 모르겠다. 그렇다면은 실은 튜토링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빨리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기초가 특히나 대학교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다라면은 기초부터 제대로 쌓아야 되시는 수준이고요. 굉장히 인제 빨리 공부가 필요하신 상황이고 두 개 이상 또는 세 개까지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라면은 여러분 교재가 MCAT에 맞춘 교재가 따로 있고 DAT에 맞춘 교재가 따로 있고 바이올로지 같은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교재들이 따로 있는 이유가 그 시험별로 집중하고 있는 파트와 그 시험에서 집중하고 있는 개념들 그리고 그 시험에서 생각하고 있는 문제 난이도에 맞춘 연습 문제들을 같이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에서 어느 정도 괜찮다면 넥스트 스텝에 대한 준비를 천천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판매드랩에서는 잠깐만요. 한미드랩에서는 이렇게 미국 의치학대, 방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뭘 공부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학생들의 학부, GPA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판매드랩의 그 GPA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강이 있고요. 인강, 그다음에 그 프로페셔널 튜터링이 있고요. 멘토링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명문대 또는 학부, 약대, 의대 등 졸업하고 이런 그 이쪽 분야에 계셨던 분들, 전문가 선생님들이 미국 의치학대의 수업 분위기, 그다음에 학부에서의 준비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형태들을 맞춰서 가장 최적화된 인강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튜터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명문대 출신, 자연계, 그 BS 쪽의 출신 선생님들, 그다음에 현직 미국과 영국 약사,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인강뿐만 아니라 튜터링도 같이 진행을 해드리고 있다. 그래서 판매드립의 튜터링에는 이제 인강에 대한 학습, 보충 학습 강의, 추가 학습도 이루어지고 인강 내용에 대한 Q&A 그리고 튜터 선생님들께서 이제 주간, 월간 어떤 공부 목표 이런 과제들도 같이 제공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랙티컬한 멘토링이 있다. 그래서 역시 이제 판미드랩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 의치학대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학교 생활 그리고 학습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유학 생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언제나 항상 제한 없이 조언을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멘토로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만들 때까지 같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션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이렇게 저희 판매드랩 인강 튜터링, 멘토링 그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계시는데 특히 이제 튜터링과 멘토링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는 주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갖고 지도하고 계신가요? 네. 튜터링과 멘토링에 관해서는 우선 학생을 파악을 하는 게 제일 먼저고요. 다이어그노시스를 해서 이 학생한테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를 제일 먼저 파악을 하고 이 학생이 베이스 기초를 까는 게 필요한지 아니면 기초가 지금 완성된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방법을 조금씩 지도하면서 액티비티를 천천히 시작하거나 아니면 다른 그 MCAT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시작을 할 건지를 인제 지도하고 그런 경우에는 실은 인제부터 앞으로 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어떤 패스웨이를 작성을 하고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인제 어떤 시기에 서머에는 어떤 걸 해야 되고 윈터에는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인 시간 안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들을 지도하고요. 그 가운데서 멘토링으로서 인제 해줄 수 있고 튜터링은 실은 좀 더 전문적으로 학습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멘토링은 어떠한 길에 대한 가이던스와 그리고 그 길에 대한 가이던스 이후에 앞으로서 인제 어떠한 방식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지 멘토링에 대해서 인제 좀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요번에 MCAT을 인제 시험을 보고서 인제 메디컬 스쿨에 어드미션을 넣고 합격을 인제 기다리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도 MCAT 같은 경우 인제 최종적으로 518 점이 나왔어요. 처음 시작했었을 때는 505점 뭐 이랬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친구한테 필요했던 거는 실은 이 친구는 명문대 학점이 4.0 이상의 학생이었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얼마만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MCAT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시간에 안 될 것 같아요. 한 1 년은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인제 그걸 판단했을 때 저희 팀에서 이걸 보고 '아니다. 이 친구는 실은 충분히 2 개월, 3 개월만으로도 점수 나올 수 있고 원하는 대학에 전수 지원해 볼 수 있고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경력과 이력 그리고 스펙과 그리고 경험 그리고 이 친구의 어떠한 실력과 내공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봤었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했었을 때 2 개월, 3 개월 공부를 해서 인제 2-3 개월 내에 MCAT 점수가 500 몇 5점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18 점까지 나왔는데 그거는 인제 멘토링과 먼저 그 길을 가 보고 또 그 학생을 겉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를 바라봐 줄 수 있는 저희 팀이 아니었으면은 실은 그 학생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덕분에 인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부모님은 이 학생을 계속해서 설득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이번에 그냥 해 가지고 이번에 원서를 하면 1년 이상을 세이브할 수 있는데 학생은 본인은 인제 그 두려움과 부담감, 어려움, 지침 때문에 이걸 하기 어려워하지만 부모님은 그 1 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니까 저와 같이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누셨었었는데 네 덕분에 인제 그 학생은 인제 지금 잘 준비를 하고 1년 이상의 시간 그게 가장 크죠 어떻게 보면 그 친구한테는. 세이브하면서 네 본인의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참고로 지금 저희가 이제 렉처, 멘토링, 튜터링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그 렉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직 코스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하이스쿨용 GPA용 이제 케미스트리, 피직스, 바이올로지, 매스 이런 그 캠, 바이오, 피직스까지 AP, IB까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좀 전에 저희 시원 선생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교 재학생들 또는 대학교 입학 전에 선행학습을 위해서 학부에서의 그 프리리퀴짓 과목들, 캠바이오부터 해서 아나토미, 뭐 피직스, 피지올로지, 모레큘러, 마이크로 뭐 여러 가지 과목들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AP나 IB 관련된 렉처들은 국내에도 좀 여러 학원들이 있지만 이렇게 그 의치학대에서 요구하는 프리레퀴짓 필수 이수 과목들에 대한 인강 렉처는 아마도 지금 현재까지는 판별이 대비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정보를 제공하려는 영상에 대한 내용은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션 선생님께서 이렇게 미국 의치학대 입학을 위해서 학부 또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 이런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네. 저도 인제 유학생으로서 인제 준비를 해 왔고요. 가장 어려웠던 거는 실은 그때는 해커스가 제일 유행했었을 텐데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 항상 부정적인 피드백밖에 없었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어떻게든 인제 결국은 인제 그 길을 갖고 인제 MCAT 시험을 봤고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까지 거뒀어요. 인제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까 인제 이사님이 얘기해 준 것에 그중에 가장 와 닿았던 게 열 중 8 은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열 중 8 은 중간에 포기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어려운 길이기도 하고 그만큼 인제 불확실해 보이는 길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길 가운데서 실은 이 길 가운데 '괜찮다. 해볼 수 있다. 충분히 할 만하다.'라고 그게 아니더라면은 실은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튜터로서 멘토링으로서 인제 같이 했었을 때 그게 아니라 이건 정말 어려울 것 같고 그럴 경우는 실은 의대보다는 약대가 어울릴 것 같다. 아니면 치대나 아니면은 수의대라든가 메디컬에 관련돼 있지만 좀 더 적합하고 좀 더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고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고 충분히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팀과 같이 했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인제 결과적으로 그 가운데서 옆에서 "가능하다. 이거 할 수 있다."라고 해준 사람이 있다라면은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추천을 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용기 내서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인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션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 이 내용이 그 지금 의지학대를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한테 또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많이 좀 됐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톡 아니면 전화로 상담, 방문 상담, 줌 상담 다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상담 자리에서 상담할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